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33살 김정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머릿속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떠나질 않아요. 얼마 전 인생에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돈을 뜻한다는 걸 배운 일이 있었어요. 전 부자인 시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을 곁에서 직접 겪으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다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너무 부끄럽고 큰 사건을 털어놓을까 합니다. 남편과는 제 친한 고등학교 동창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나이차가 좀 있는데요. 저는 듬직하고 어른 같은 남편을 많이 좋아했어요. 기념일이나 생일 선물에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다며 남편은 절 예뻐해줬고 저는 평소 누릴 건 누리면서도 검소하게 아껴 쓰는 모습에 남편에 자주 칭찬해주곤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 예쁜 연애를 했죠.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결혼이 이른 편이었지만 남편은 나이가 좀 찼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가 인사를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건 남편과 연애하고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쓰러져가는 사업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 누나는 중학생이었고 여동생은 3학년 때의 일이래요. 애 셋을 남편을 잃고 막막했을 법도 한데 어머니는 직접 발로 뛰셨다고 해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고무 패킹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수입이 반으로 줄었대요. 꽤 크게 자리 잡혀 있던 공장이었는데도 사장의 사망 소식에 경쟁업체가 거래처를 다 빼앗아 간 거죠. 어머니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고무를 이용한 다른 부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때 싹 공장 시스템을 바꾸신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신발 깔창부터 물통 뚜껑에 들어가는 패킹, 사소하게는 식탁이나 책상 유리 아래 붙이는 밀림 방지용 고무 스티커까지. 한 가지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사업을 키우셨나 봐요. 다행히 흐름을 잘 탔던지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지금의 여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우와, 그럼 오빠가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아니, 난 관심 없어. 사업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나 정년 퇴직하고 나중이라면 또 모르지. 당장은 그냥 회사원으로도 좋게. 그렇구나. 와, 진짜 어머님 대단하시다. 근데 평범한 엄마 느낌은 아닐 것 같아. 막 대장부 느낌이 실 것 같고 이러실 때는 진짜 강단이고 무서우신데 그런 분은 아니야? 마음 편하게 먹어. 아마 많이 예뻐하실 거야. 남편은 제 손을 다독이며 안심시켰지만 말로만 들어도 우리가 흔히 보던 어머니 상의는 아니겠구나 했어요. 남편이 보여준 가족 사진을 보니 풍채도 좋으시고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눈빛. 사진인데도 뿜어져 나오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괜히 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질문을 딱 하나만 하셨어요.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어머님, 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요? 그 물음 하나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저에겐 가족이 우선입니다. 아버지도 편차으시고 큰 회사에 들어가면 업무량도 많을 텐데 엄마와 교대하면서 아버지 간호도 해드려야 하고요. 동생은 이제 막 고3 수험생을 시작했는데 학원도 편하게 못 보내주는 상황이라 제가 공부도 좀 봐줘야 합니다. 전 무언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걸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높은 연봉보다 동생과 부모님 챙기는 게 우선이었어요. 진심으로요. 그 당시에 아빠가 사고로 입원까지 했던 상황이라서 오로지 일에만 매달릴 수가 없었고 일부터 작은 꽃을 찾아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내 대답을 듣더니 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셨어요.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
약간의 미소를 띄우셨지요. 그거면 됐다. 잘 만났네 이 한마디만 남기시고 바로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날은 어안이 봉봉했어요. 보통 그런 인사드리는 자리라 하면 부모님은 뭐 하시니, 형제는 어떻게 되니, 종교는 있니, 결혼하고 이런 계속할 거니, 애는 몇 명 낳을 거니 뭐 그런 뻔한 질문이라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오빠, 어머님 지금 결혼 승낙하신 거지? 나 별로야. 왜 궁금한 게 없으시지? 오빠는 직접 물어보시라고 어머니께 별 말씀 안 드렸다며 엄마 표정 봤잖아. 엄청 마음에 드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 원하시는 그런 모범 답안을 말했나? 있는 그대로인데 나라고 대기업의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오빠네 회사 복지 보면 나 진짜 부러울 때 많아. 아, 월급도 훨씬 많고 내 친구들도 다 난다긴다 하는 회사 다니는데 나도 못 간 거 아니라고 알지? 내가 누구보다 잘알지 자기가 실력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 당신이 가족들 위해 참고 견디는 거 부모님이랑 동생도 다 알 거야. 내가 평생 남부럽지 않은 복지 누리게 해줄게. 오빠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의 그 짧은 물음의 이유를 두 명의 시누이를 만나자마자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어머니들께 자주 들렀어요. 시누이들은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데 호화스러운 취미 생활만 하고 사치스러운 걸 온몸에 휘감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결혼하면 남편과 돈을 나눠 쓰기 싫단 이유로 결혼도 안 한 상태였죠. 시어머니 눈밖에 안 나려고 애쓰고 사는 게 저한테까지 보였어요. 시누이 둘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작은 시누이는 손이 동서가 될 저에게 그래도 새언니라고 부르고 존댓말도 해줬어요. 새언니, 우리 엄마 이분은 내가 골라줬는데 어때요? 우리 엄마 나이에 이런 식 소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 엄마 처음 봤을 때 나이보다 너무 젊어 보여서 놀라지 않았어요. 아네, 맞아요.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저 처음 뵀을 때 속으로 진짜 놀랐어요. 그이한테도 어머니 너무 젊으신 것 같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죠. 진짜 옷빨도 잘 받고. 우리 엄마 너무 고와 애교도 넘쳤어요. 어머니는 잘 안 받아주셨지만요. 엄마, 우리 호텔 딸기 뷔페 가자. 그거 시즌 한정이란 말이야. 나 딸기 먹고 싶어요. 응, 아이고. 너나 실컷 다녀와. 몇 개 집어먹고 배부르다고 할 거 비싼 돈 주고 뭐 하러 가냐? 아, 엄마. 오래 못 먹으면 1년 기다려야 해. 나 내년까지 못 기다려 같이 가자. 작은 시누이는 막내라 그런지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이것저것 같이 하자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아양 떠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큰 시누이는 어머니 댁에 올 때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쇼핑 중독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엄마, 나 어제 백화점 본점에 나갔다가 신상 있어서 구두 가져왔어. 거기 매니저가 나한테 전화해 준다더니 깜빡한 거 있지? 아, 나 하마터면 이거 놓칠 뻔했잖아. 엄마는 오렌지, 나는 블루. 엄마 밝은 색 좋아하잖아. 신어봐. 아이 됐다. 너 이럴 정신이 있든? 어제 집 대청소한다며? 아, 내가 청소는 깨끗하게 해놨지? 요즘 어플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청소 고수 진짜 많아. 엄마, 이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격이 자꾸 싸진다니까. 아, 원래도 우리 집 대청소면 한 4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저기 묻고 막 고민해 볼게요.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면 바로 막 3만 원, 4만 원 뚝딱뚝딱 내려가. 그래서 어제 27만 원에 맡기고 나갔잖아. 내가 다 알아서 잘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청소를 무슨 27만 원씩이나. 너 이사 가냐? 이사가. 옷, 구두, 가방 정도의 소비는 정말 가벼운 쇼핑이었어요. 소비 스케일이 정말 남달랐죠. 엄마, 거기 매물 나왔더라. 아, 저번에 재개발한다고 했던 주공아파트 단지 어쩌라고? 에헤이,
엄마. 또 그러시네요. 저번에 도와주실 거로 약속했었잖아요. 내가 절반은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말 손해본다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투자하면 2배가 된다고요. 내 손모가지 걸겠어요. 제 손모가지가 맞냐고요? 번 돈 아니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아, 왜 이번에는 알아보고 오라고 하셨죠? 아이고, 하지 마세요. 글쎄, 속 터져나서 될까요?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엄마는 한숨이 끊이질 않았어요. 혼자서 힘들게 사업을 일으키시다 보니 돈을 허투루 쓰는 걸 싫어하셨어요. 돈을 아껴야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고 강조하시곤 했죠. 항상 애교 넘치는 2딸이지만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제가 봐도 지나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딸들에게 지치신 모습이었어요. 평소 생활 신조어는 너무 다른 시누이들을 보며 왜 2명 다 저렇게 잘한 걸까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 준비 중에는 눈 높은 신호들 덕에 꽤 좋은 가구, 꽤 좋은 가전을 들였어요. 자신들은 결혼할 일이 없으니 저희 결혼에 대리만족하고 싶다고 쇼핑을 그렇게 같이 다녀들었죠. 새언니, 가전 보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요. 내가 이번엔 셰프 시리즈로 받은 거 있어? 백화점으로 갈 거죠?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의외로 마트 가전도 싸다고 해서 마트 올캡 뭔 소리야? 마트 뭐 대형 마트? 네, 세일할 때 가면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 답답한 소리 하네. 뭔 소리야, 라임이 다르지. 가전도 일단 백화점이 최고야. 이왕 새 거 사서 쓸 거면 최신으로 또 최고 라인으로 들여. 마트로 들어가면 가전이 한정적이지. 구입할 때 백화점 VIP 할인은 내 카드로 해줘요. 나 실적도 쌓아야 하니까. 예전에 맞을지 좀 확인해 보고요. 예선. 예선 얼만데 부족하면 내가 내줄게요.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혼수인데요. 아니 뭐, 우리 형편 다 아는데 걱정도 많아. 엄마, 우리가 보태줘도 되지? 우리가 언제 훈수 구경 다니겠어? 그래라. 시누이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다 받거라.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 괜찮아. 내 어머님 가구도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가구는 또 백화점 말고 우리 다니는 이태리 수입 가구 업체 있거든. 도곡동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용인으로 옮겼더라. 거기 진짜 아무나 가는데? 아니야, 엄마 쓰시는 책상 봤어? 그거랑 저 입구에 콘솔이랑 그거 사면서 거래 튼 곳이라. 집에 들여놓으면 이뻐. 확 사라. 그냥 기본적으로 고급이니까. 내가 책상 필요하다니까 몇백을 쓰고요. 있더라. 내 참 우리 엄마. 만족하시면서 뭘 또 중얼거리셔. 이쁘잖아요. 침대도 세트로 놓으시라니까 말되게 안 들어. 아가 가구 보는 거 좋아하니까 얘네 따라가서 보고 와. 꼭 이태리 수육 그런 거 아니어도 너희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얘네 보고 결제하라고 해. 어머니, 그 정도는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얘네 돈이 내 돈이라지만 그래도 시누이들이 해준다니까 받아도 나도 얘네도 생색낼 사람은 아니야.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도 큰 충돌 없이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신 후 그리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을 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들도 너그럽게 이해해줬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는 말도 안 될 그런 집에서 좋은 가구와 가전을 들여 살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사위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고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까지 하셨어요. 결혼식 전 준비를 마친 신혼집에 오셔서 엄마는 참 많이 오셨어요. 우리 딸 복이 많네. 축하해. 엄마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해. 동생 대학까지 보내고 고생 많았어. 행복해야 해,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나 우리 집 큰딸이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예쁘게 나와주고 길러줘서 복 받으며 살아요. 고마워,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식도 잘 마쳤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저희 집 상황을 고려하여 어머니는 손님을 많이 부르지 않겠다고 배려해 주셨고 시댁 수준에선 평범한 예식장에서요. 치렀어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참 감사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시집 오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 때 아닌 시누이들의 압박이 시작되더군요. 어머니를 한번 찾아뵙는 것도 시누이들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통과 의뢰가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집안의 실세라서 그런지 내 행동 하나하나를 점수 따려는 행동으로 보더군요. 저를 견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점점 시누이들 때문에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세요네, 큰형님. 저 오늘 저녁에 어머님 뵈러 가려고요. 아, 그래. 나도 그럼 이따 들를게. 막내랑 같이 가야겠다. 어휴. 우리 올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자주 가네.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반찬에 둔 것도 좀 드릴게요. 아, 그래. 동참이야. 엄마가 왜 이렇게 좋아하니까 자주 들러 엄마한테 잘 보이면 좋지 뭐. 혹시라도 말없이 시댁에 들리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엄마 집 갔다 왔어요. 예, 오늘 어머님 장갑 사던 게 있어서 전해 드리러 들렀어요. 장갑 아들 장갑 손가락 끝이 다 닳았길래요. 공장 왔다 갔다 하실 때 장갑 꼭 끼시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손이 너무 시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아마 그런 것도 챙길 줄 알아요. 엄마 눈에 들려고 엄청 노력하네. 네, 제가요. 아,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하실 텐데. 며느리가 장갑 사왔다고 바로 껴보시고 엄청 좋아하셨다던데. 아내, 생각지 못하셨다고 바로 껴보시긴 했는데 저는 누가 저를 따라다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의 수행기사인 김 기사님이 딸들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엔 저와 시어머니, 기사님밖에 없었으니까요. 뭔가 찜찜했어요. 제 행동 거제 하나, 말 한마디 다 주의해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죠. 여보, 나 어머님한테 편하게 가고 싶은데 참 어려워. 우리 자매님들이 좀 유난이지. 자기가 그러려니 해. 워낙 철없는 사람들이라 그래. 이해는 하는데 감시 받는 것 같고 좋진 않더라고. 변하게 가주는 거야? 나는 너무 고맙지? 근데 괜히 불편한 일이 생겨라.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날에만 들리자. 그럴까봐 나 전화 받을 때마다 놀란다니까. 애 결혼하고 1년차 시어머니 생신날 사건이 터졌어요. 시누이들은 어머니가 원치 않은 과한 선물을 준비하며 환심을 사려고 들었지만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가는 거겠어요? 결국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면서 점수를 따려고. 발악을 하더라도 옳게 뭐하러 돈을 들여 준비하려고 그래? 그냥 저녁상이나 봐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음식 솜씨 좋지? 그래요. 새언니 백화점 저기 명품관에서 사는 거 아니면 엄마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네요. 엄마 취향이야 우리가 잘하니까. 아, 그냥 언니는 식사 준비만 해요. 저한테는 비싼 선물 아니면 내밀지도 못하게 하는 통에 저는 그냥 음식을 맡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음식밖에 준비 못했다는 저를 흐뭇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 자식들한테 미역국 한 번에 못 얻어 먹어본 사람이야. 그거 반은 음식은 돈을 아무리 줘도 이 맛은 결코 나지 않아. 내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걸 해줬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표정이 워낙 만족스러우셔서 그래도 나름 잘 마무리되는구나 싶던 찰나. 식탁 옆에 큰 통유리창으로 축구공 하나가 날라들었어요. 유리가 깨진 건 아니지만 공이 날라오면서 모두들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누군가 바깥 대문을 열고 들어와 위협을 가한 건 줄 알고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들은 잽싸게 일어나 나가더니 젊은 애 엄마를 끌고 들어왔어요. 날뛰는 시누이들은 등도 못 펴고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아이 엄마에게 좋은 날을 다 망쳐놨다며 음식과까지 받아낼 기세로 독하게 몰아세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일해요? 해교육 똑바로 안 시켜 저 대문 안 보여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야?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게 무슨 난리예요? 우리 식사 중인데 깜짝 놀랐잖아. 이거 음식 엎어진 거 봐요. 우리 지금 엄마 생신이랑 모인 자리예요. 이 좋은 날 귀한 시간에 초쳐야겠어요. 당신 어디 사세요? 이거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 몰랐어요. 뒤따라서 걷다가 미쳐 들어간 걸 못 봐서 제가 들어올 때 잡았어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음식 아까워서 어쩌죠? 죄송합니다. 생신 파티 중에 제가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까요? 아이 엄마는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 뒤를 쫓아 들어온 어린 꼬마애까지 훌쩍거리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제 겨우 6살, 7살이나 되었을까요? 옆구리에 축구공 하나를 끼고선 아이는 잔디 깔린 마당이 너무 넓어서 축구장인 줄 알았다며 엄마를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아줌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잔디밭을 보이길래 그냥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온 건데 우리 엄마 보내주세요. 내가 막 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여기가 축구장인 줄 알고 내가 공 차고 놀았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기 안 들어올게요. 이제 우리 엄마 보내주세요. 네, 저는 울먹이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시누이 둘을 말렸어요. 여보, 뭐해요? 얼른 누님들 말려. 아, 그래, 그만들 해요. 아기도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무슨 큰일 났다고.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저희 식사 거의 마치던 참이었고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죠. 문 열려 있었으면 저희가 잘못이죠. 축구장으로 착각할 만할 거예요. 배상 같은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오빠, 새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고생해서 만든 건데 왜 그렇게 쉽게 말해요? 그래네, 와이프가 고생한 거고 문이 열렸으면 뭐 들어와도 된다니. 저 공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야? 뭐가 괜찮다는 거야? 여기 근처에 사실 텐데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아이 좀 많이 놀란 거 같은데 그만들 하세요. 유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형님, 음식 쏟은 거 얼마나 된다고요? 아이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조심하겠다고 하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열 올리세요? 여긴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 그만해라. 아랑, 아이 엄마는 얼른 보내드려. 내 딸들이 좀 화가 났나 보네요. 내 생일이라고 분위기 좀 내고 있었어요. 아내가 대신 사과하죠. 이해해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는 난장판 피운 딸들 대신 점잖게 사과를 건네고 들어가셨어요. 시누이들은 꼬마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다며 중얼거렸고 아이 엄마에게 사과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죠. 저는 드센 신우들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와 아이 엄마를 현관까지 안내하고 디저트로 먹으려던 마카롱 몇 개를 꼬마 손에 쥐어주었어요.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놀라게 해드려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에 아이 엄마는 눈물이 핑 도는지 코끝이 금세 빨개지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큰 실수가 아니니 오늘 일은 잊으라고 공원에 가서 즐겁게 노는 거라며 인사를 해줬어요. 아이 엄마는 계속 허리를 굽혀가며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아이를 챙겼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어질러진 식탁 위를 치웠어요. 남편은 동네 창피해 죽겠다며 저에게도 사과를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 분위기를 험하게 만드는 건 시누이들이라며 왜 저렇게 드센지요? 모르겠다고 흉도 보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축구공 던진 꼬마 아이와 그 엄마 사는 집을 알아봐 달라고요. 나 사람 좀 찾아다오. 사람이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어머니, 내 생일날 그 축구공 던짐 꼬마 말이다. 내가 한 번 좀 봤으면 싶어서.
네,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니, 그래? 김 기사한테 부탁하면 도와줄 거다. 저는 김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며칠 되지 않아 그 꼬마 아이네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이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었구나 놀랐던 거죠. 어머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어머님 댁은 대문 옆에 차고 문이 있는 고급 주택가인데 거기서 조금 비타해진 언덕길을 지나왔다고 어떻게 이렇게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촬영도 오르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있나 싶었어요. 두리번거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 부탁대로 조용히 선물만 두고 돌아 나오려는데 그날 본 꼬마 아이가 뛰어나와 묻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난 누군지 기억나니? 그때 그 마카롱 출신 기억하는구나. 여기 너희 집 맞니? 네, 안에 누구 계셔? 지금 우리 엄마는 없는데요. 아, 그래. 엄마를 꼭 만나려던 건 아니야? 전화기에 있어서 전화했고요. 우리 엄마한테요, 어떤 거요? 그날 내가 들어왔던 집에 혹시 할머니 한 분 계셨던 거 기억나니네? 그 할머니께서 선물을 꼭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이거 여기 놔둘 테니까 이따 엄마 오시면 같이 열어봐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찻길 조심하고 안녕히 가라며 이내 큰 길을 향해 뛰어가는 아이의 등에다 대고 차 조심하라고 소리쳤던 후 저는 집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엄마는 아마 출근을 한 듯 했고 아이는 따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지 친구들을 찾아 집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은 해가 잘 되지 않아 어두웠고 어린아이 혼자 버티기에는 하루가 참 길겠다 싶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내려놓은 선물을 잘 세워두고 돌아 나왔습니다. 제가 자란 내내 우리 친정집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문득 우리 집은 이 집에 비하면 여유 있는 중산층인 것 같았습니다. 형제도 없어서 하루 종일 심심할 것 같다 싶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기나 아빠는 안 계신가 등등 돌아오는 길 내내 아이와 아이 엄마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 건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원래 당뇨로 식이 조절은 하고 계셨지만 이게 합병증이 생기면 한순간에 건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이더군요. 합병증으로 혈관 상태도 안 좋아지고 심장도 덩달아 위태로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치료받기를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늘 금악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악하는 꼴이 싫다면서 평범한 어제처럼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상하게 신우들은 정반대로 어머니의 요청대로 해주자고 했어요. 그저 회사와 집을 어떻게 나눌 건지 머리 굴리기에 바빠 보였죠. 누나 치료받게 설득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으면 지금보단 나아지실 거라고. 오빠 언니가 왜 가만히 있겠어? 이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야? 당뇨를 쓰러지시거나 입원하신 게 얼마나 자주 있었는데 이번에 엄마가 절대 안 가시겠다잖아. 저거 집을 누가 말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순 없죠. 어머님 설득해서 병원 가시게 해야 해요. 형님아, 늦었어. 어제 박 원장님이 오셔서 엄마 상태 보고 가셨다고. 이제 노환까지 겹쳐서 쉽지가 않대. 병원에 가도 그냥 수액 맞는 거 말고 시간만 흐르게 두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 오빠. 그게 더 고생하시는 거야? 집에 계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냥 집에서 정리하시는 시간 드리는 게 오라 오빠. 근데 회사 지분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게 문제냐? 중요하지. 정리하는 건 엄마만 하셔야 하는 게 아니야. 살아계실 때 처리하는 거랑 돌아가신 다음에 처리하는 건 차원이 달라. 엄마한테 결제할 수 있는 건 지금 쉬시면서 천천히 살펴보고 다 해 드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야 해. 엄마, 지금 병세가 위독한데 넌 그런 말이 하고 싶냐? 그것만 내 말이 맞아. 돌아가신 후에 하려면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우리끼리 지분이랑 저 땅이랑 건물을 어떻게 나눌 건지 얘기 좀 해보자. 남편은 두 신의 이야기에 크게 끼어들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 표정이더군요. 부엌에 있던 저에게 와서 가관이다 진짜라는 말만 남기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 뒤로는 시누이들은 정신없이 재산 분할에 집중하더군요. 언니 그건 솔직히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내 거야? 나도 있고 쟤도 있고 넌 셋째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아니 그럼 언니는 아니 왜 죄다 언니 거래? 침이라도 발라놨어. 엄마가 어떻게 나눌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야. 첫째라는 이유로 그렇게 욕심 부리면? 진짜 곤란하다. 어머님이 결정하시기 전까지 결정나지 않을 이야기를 그렇게 한참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무렵 남편과 상해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휴직계를 쓰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병간호에 집중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기꺼이 남편의 뜻에 따라 어머니 곁에서 간호에 힘쓰겠다고 했죠. 신우들여, 그때부터 매일 같이 찾아오던 신우들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편찮아지신 뒤로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마당 산책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마당 큰 집 사놓은 게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며 철없는 딸들의 걱정하시는 걸 보면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남편에게 우편함 하나를 마당 뒤쪽에 놔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굳이 대문에 있는 걸 두고 키 작은 걸로 새로 사다가 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하신 대로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댁에서만 요양하시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 생활을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골프 치러 외국에 여행 간 시누이들은 결국 임종은 못 받고 겨우 장례식장에 시간을 맞춰 비행기를 타긴 타더군요. 뒤늦게 장례식에 온 시누이들이 궁금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저나 남편에게 난 모르게 주겠다고 한 재산이 없냐 하는 것이었죠. 새언니, 우리 엄마 옆에 그렇게 늘 붙어 있었는데 엄마가 뭐 약속한 거 없어요. 그래 옳게 우리한테 숨겨서 좋을 거 없잖아.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어. 유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다 알게 될 텐데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다. 어머니께서 따로 약속하신 것도 없었지만 저렇게 파고드는 신우들의 반응에 기분이 별로였어요. 두 사람을 보면 참 뻔뻔하기도 하고 노골적이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목표가 하나인가 싶고 또 어떻게 보면 티 없이 맑고 순수한 것 같기도 했어요. 사고가 돈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단순했으니까요. 시누이들이 왜 이렇게 캐묻나 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유품에서 37억짜리 복권 당첨금이 나왔던 거예요. 기존에 알던 유산 목록과 다르게 거액의 현금이 떨어질 것 같으니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머리채까지 잡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잊은 채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첫째인 놔주려고 한 거야? 미쳤다고 널 주냐? 언제부터 내가 언니 노릇했는데 엄마 날 더 좋아해서 첫째라고 내가 뭐 해드렸는데? 뭐, 너 내가 돈 앞에서 아주 눈이 돌았구나. 아, 이거 안나 막내라고 무시하지 마라. 법적으로 제대로 나눌 거야. 내가 양보할 줄 알아? 그때 시어머니 생일날 유리창에 축구공을 던진 꼬마 아이가 엄마와 함께 나타났어요. 처음엔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온 건가 했는데 꼬마가 직접 만든 꽃다발을 안고 있는 걸 보고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퍼뜩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부탁하셨던 키 작은 우편함. 매일 편지를 쓰며 푸근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의 표정. 그 비밀 편지 상대가. 저 꼬마였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죽음이란 걸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이라 시어머니가 멀리 떠났다는 엄마의 말에 꼬마는 울먹이면서 계속 축구장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럼 이자 할머니는 못 만나? 할머니 어디 간 건데? 이제 안 와. 그럼 축구장은 이제 거기에서 축구도 못해? 그럼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건 괜찮아. 할머니가 집으로 놀러 오면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못 가. 아이의 끊임없는 질문에 아이 엄마는 귓속말로 차분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다급히 뛰어온 시누이들이 조문객 방명록을 뒤졌어요.
그러더니 조문객들이 앉아있는 마을까지 들어와 갑자기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누이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름에 아이 엄마가 손을 대자 시누이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꼭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팔 하나씩을 잡고 서 늘어졌죠. 너야 너였어. 너희가 우리 엄마 돈 다 가져갔니?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러자 그 순간 꼬마 아이가 악을 지르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가 우리 집이랑 축구장 지어준 거야. 나중에 좋은 축구 선수 되려고 할머니가 준 건데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할머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야 를 먹이고 있었지만 꽤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더군요. 어리고 당찬 아이의 말에 당황한 시누이들은 기가 막히듯 코웃음을 치더니 아이 엄마를 도둑 취급하면서 난동을 피웠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복권 당첨금을 아예 엄마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이제 내역에 있는 낯선 이름을 보고 시누이들이 쫓아온 거였어요. 아이 엄마는 원통한 표정을 짓더니 아이에게 편지를 읽으라고 했어요. 이걸 왜 아이에게 줬는지 궁금했는데 난동 부리는 할머니 따님들을 보니 알겠단 거였죠. 아이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안녕 나의 꼬마 친구. 너와 친구가 된 이후로 나는 덕분에 축구 상식이 늘었단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내가 뛰어다니며 마음껏 재능을 펼칠 공간을 만들려고 해.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인 것 같구나. 너희 엄마 이름으로 집을 마련해뒀으니 깨끗한 새 집에서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축구장이 다 지어지거든 주변에 축구도 잘하고 마음도 고운 친구들을 모아다가 열심히 뛰어다니렴. 그게 이 할머니 친구의 소원이야. 이 소원 잘 들어줄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들에게 돈만 보고 살게 한 것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놨다면서 눈도 못 감을 정도로 후회가 크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어린 꼬마도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마흔이 다 돼가는 신우들은 꿈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돈을 남겨주는 건 시누이들에게 기회를 뺏는 일 같다면서 이제라도 본인 힘으로 살아보는 연습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편지의 끝에는 마치 나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같았죠. 나는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 내가 어미로서 참 큰 걸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 이제라도 스스로 해보렴 할 수 있다. 너희는 점잖냐? 아직 부디 용기를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 결국 어머님 앞으로 된 회사와 집은? 기부를 하고 복권 당첨금은 죽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편지를 해줬던 고마운 친구에게 주고 싶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이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유언 같은 편지글을 들은 조문객들은 모두 착잡한 표정으로 조용히 일어나 시누이들 곁을 지나가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을 했어요. 에이, 너희 어머니가 평안도 못하고 왜 많이 끓였나 보다. 이제는 좀 정신들 차려라. 큰딸, 작은딸, 그렇게 아끼셨는데 아이 속으로 고민 많으셨겠어. 40이면 안 늦었다. 이제라도 어머니 말씀 새겨들어라. 엄마 요원이란데 자기들도 양심 있으면 자기 손으로 돈 벌겠지.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꼬마보다 못하구먼. 다 큰딸들이 이런 자리에서 그거 뭐 하는 거야? 결국 시어머니의 유산을 둘로 쪼개어 가질 줄 알던 시누이들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자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가야지. 아니, 이렇게 갈 거면서. 아, 그만 울어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그동안 누리고 살았지? 엄마 덕분에 요즘 두 시누이는 시어머니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고 있어요. 뒤늦게 일 배운다고 고생하는 거 보면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구나 싶어요. 남편은 그 소동을 겪으며 힘들어했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요. 저는 임신 준비를 하며 프리랜서로 소일거리 받아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가 되겠다던 아이와 엄마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어머니 기일에 와서 일손을 도우며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자신의 어릴 적 꿈이 축구선수였던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어머니가 남편의 꿈을 대신 이뤄줄 꼬마 친구를 소개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축구선수로 커가길 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인연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든든한 자식이 생기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녀석으로 잘 키울래요. 어머니,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봐주고 계시죠? 얼른 저희한테 천사 좀 선물해주세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